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HBM4입니다. 네, AI 시대의 정말 핵심 부품이죠. 맞습니다.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선두를 지키려 하는지, 특히 그 엔비디아 또 TSMC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략과 기술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간에요. 6세대 HBM이죠. HBM4 그 12단 제품 공급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마무리 단계군요. 네, 이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 플랫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예정이에요. 루빈 칩이요. 그 출시 일정이 나오면 바로 양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루빈 칩 출시 시점에 딱 맞춰서 양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빠르면 뭐 올해 10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0월이요. 상당히 빠르네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현재 그 HBM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70%에 육박한다고 하던데 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HBM4로 더 굳히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최근에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SK 하이닉스 부스를 직접 찾았잖아요. 네네, 봤습니다. 그때 HBM4 샘플에 직접 SK 하이닉스를 사랑해, 원팀 이런 문구 남기고 또 HBM4 지원 잘해달라 당부하고 이게 양사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다른 자리에서도 HBM4 파트너로 SK 하이닉스로 콕 집어서 언급했고요. 아, 정말 돈독해 보이네요. 근데 이 HBM4가 이전 세대하고는 기술적으로도 좀 큰 변화가 있다면서요. 그게 뭔가요? 네, 가장 큰 변화, 이걸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HBM 칩의 그 두뇌 역할, 로직 다이 또는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생산할 때 처음으로 외부 파운드리 공정을 쓴다는 겁니다. 아, 자체 생산이 아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 역량이 없으니까 이 로직 다이 생산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에 맡기기로 한 거죠. TSMC요? 네, 이미 작년 4월에 기술 협력 MOU를 맺었고요. 최근에 TSMC 기술 심포지엄에서 이 협력 기반의 HBM4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TSMC 공정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성능 향상?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고객 맞춤형 HBM 생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일단 성능 향상도 물론이고요. HBM4부터는 이 로직 다이에 더 많은 기능들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요구에 딱 맞춘 설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아, 맞춤 설계? 네, 이걸 제대로 구현하려면 TSMC가 가진 그 초미세 공정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젠슨 황 CEO 역시 그 고급 패키징 기술, 코어S 같은 거에서는 TSMC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이런 배경 덕분에 SK하이닉스가 원래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지난 3월에 HBM4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근데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동안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움직이는 좀 어떻습니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3E 8단 공급망에 들어갔고요. 네? 삼성전자도 HBM3 공급하려고 지금 샘플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로서는 HBM4 같은 더 앞선 제품으로 확실히 격차를 벌려야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경쟁이 정말 뜨겁군요. 그럼에도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는 이 HBM4에서도 여전히 좀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HBM4 12단까지는 기존 HBM3 12단 만드는 거랑 공정상 기술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쌓은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D램 시장 점유율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시장조사기관 분석도 나왔어요. 아, D램 전체 1위요? 네, HBM에서 워낙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니까 이게 전체 D램 시장 판도까지 바꾸고 있는 거죠. 야, HBM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까 그 HBM4 로직 다이를 TSMC에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비용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 HBM4 가격 자체는 HBM3보다 한 30% 이상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꽤 오르네요. 근데 정작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수익성 증가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로직 다이 생산을 TSMC에 외주 주면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 외주비요. 네, TSMC가 최선단 공정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죠. 업계에서는 HBM4 전체 단가에서 이 로직 다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대, 그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요. 와, 그럼 가격이 올라도 실제 SK하이닉스 주머니로 들어오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TSMC가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와의 공급량 협상 결과에 따라서 가격 조건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차세대 HBM 수익성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데 비용 무담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생긴 셈이군요. 그렇죠. 기술 우위랑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HBM4 조기 개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AI 메모리 시장 선두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의 핵심 변화인 로직 다이 생산을 위해서 TSMC와 손을 잡는 아주 중요한 전력적 결정을 내렸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HBM4 성능 확보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로직 다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이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수익성 문제까지 어떻게 잘 풀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이 복잡한 기술 그리고 시장 동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